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물반 고기반이네요. 우리 애국지사가 한 반쯤 되고 경찰하고 정보 쪽에서 분들이 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강호식 선생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서 다들 오셨습니다. 여기 모인 이유는 노태학이라는 자가 이 아파트, 훌륭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태학,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없으면 우리가 연휴 마지막 날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여기 나와서 우리가 여기 땀 뻘뻘 흘리면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노태학이라는 이 자가 지금 대한민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노태학이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 센트레빌 아파트,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뻔뻔한 노태학이 여기 살고 있음으로 해서 이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태학을 빨리 맞지 않는 옷을 벗겨내고 중앙선관 위원장이라는 이 자리에서 밀어내야지 이 센트레빌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상 복귀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앉아서 노태학이라는 이 자가, 이 사람이 도대체 몇 가지 죄를 저질렀는가를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세인 게 10가지입니다. 대충 세인 게 10가지예요.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제 하나씩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이 노태학이라는 사람은 지금 펼쳐진 중앙선관위 세습 고용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네, 강찬호 기자가 특종 보도한 이 기사로 인해서 오늘 조선일보에 톱기사로 났어요. 조선일보가 톱기사로 썼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파에게 어떤 신호를 던지는 겁니다. 이제 선관위는 우리의 적입니다. 선관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또 우파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는 신호를 던져준 게 바로 이 조선일보의 톱기사 철입니다. 예, 조선일보가 톱기사를 내고, 다음에 조선일보가 사설을 내고, 사설은 벌써 몇 번 나왔죠. 이렇게 되면 우파의 적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저질렀죠? 이 지금 있는 박찬진과 그 차장 손범석, 이 두 사람이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들이 한 게 양심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났느냐, 이 사람들을 의원 면직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 면직시키겠다 그러면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내려갈 거예요 하고 자진 사퇴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럼 내려가세요 하니까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공무원이 됩니까? 공무원이 되는 건, 공무원이 월급이 많습니까? 월급 많지 않아요. 월급 많지 않고 월급 말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거에 가장 재미있는, 저도 공무원을 해봤으니까 5급 공무원도 해보고 나중에 차관보 1급 공무원까지 해봤으니까 제가 그걸 알죠. 그 공무원들, 특히 이 하급 공무원들은 이 승진하는 맛이에요. 9급에 있다가 뭐 8급이 되고 7급이 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맛입니다. 그 맛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월급을 적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급은 보통 똑같이 다달이 받는 월급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삼성이 제일 많이 받겠죠. 삼성이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도 이 공무원들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못 미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공무원 한 사람에 한 10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명이. 그럼 왜 그러냐? 그 보듯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을 남자는 한 30세에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60살까지 30년 동안은 일을 합니다. 30년 동안 일할 때는 월급이 적어요. 근데 이제 30년 이후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제 퇴직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금이 보통이 아니에요. 연금을 한 3년 주다가 뭐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줍니다. 근데 요즘은 재수 없으면 100년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0살에 퇴임을 하면 100살까지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을 꼬박꼬박 연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40년이 다냐? 아니에요. 40년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셔. 그럼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연금, 그 부인한테 연금이 나와요. 그런 걸 전부 다 합칠 경우에 적지 않은 돈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은 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원 면직 나가시죠.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나가시죠. 라고 하면 앞으로 100살까지 사실 동안에 나라 돈 꼬박꼬박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지 나라 돈을 꼬박꼬박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럼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느냐? 파면을 시켰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한다면은 수사 결과 이 사람이 잘못됐다, 법적으로 위법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구속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기다리지 않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자들이 미리 자 당신 조용히 나가시죠. 저희들이 조용히 고요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진달래 꽃은 못 던져드려도 그냥 조용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내린 이 엄청난 결정, 이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노태악은 물러나! 물러나! 세 번 해주세요. 노태악은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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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현재 또 세습 고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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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제 두 번째 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자는 우리가 저쪽 양산 쪽에 가서 두 번째, 양산이 아니고 세 번째, 그게 어디죠? 수원 오산에서 우리들이 재검표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관인으로 이제 갔었죠. 참관인으로 가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황교안 대표가 참관인으로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참석을 했을 때 나는 이 노태악이라는 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아마 62년생인가 63년생쯤 될 겁니다. 한양대학교 나오고 똑똑하긴 똑똑한 친구 같은데 이 친구가 거기 대법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몇몇이 나와서 여성 대법관 2분 또 남자 2분 뭐 이래서 이 사람 합쳐가지고 4명의 대법관들이 거기 앉아서 우리들이 가져온 참관을 하는 와중에 선거 재검표를 하는데 재검표에 이상한 투표용지를 들고 그 이상한 투표용지를 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투표용지를 대법관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께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표가 나왔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투표용지에 투표를 할 때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참관인이 앉아 있어요. 참관인이 앉아 있어. 관리관이 앉아서 이 표는 정확한 표입니다 하고 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장이 없으면 그게 적법한 투표용지인가요? 아니죠. 누군가가 가짜표를 집어넣었는데 잘못
해서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로 준 그런 위법한 투표용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법한 투표용지가 몇 장이 나왔느냐? 무려 8장이 나왔습니다. 8장이 나와 있어서 그걸 들고, 자, 이거 봐라. 이거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정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표에 대한 효력만 먼저 물어보려고, 이 표가 진짜 표냐 가짜 표냐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서 그 8장을 흔들면서 이 표는 정상입니다 라고 말한 놈이 바로 노태학입니다. 이 노태학 여기 어르신 말씀해 주신 미친놈입니다. 아니 그건 초등학생한테 가져가서 이 표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럼 초등학생들도 거기 도장이 없군요. 그러면 관리관 아저씨가 거기 계신데 그분이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표는 부적격한 무효표입니다 라고 아이들이 참새같이 입을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얘기할 겁니다. 입을 모아서. 그런데 한해안대학교 나와서 사시에 붙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판사가 되고 그 중에 쭉 줄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 제일 판사 중에 제일 영예로운 자리라는 그 대법관 자리에 앉아있는 이놈이 그 앞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이 투표함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청관인의 혹은 관리관의 도장이 찍혔든 안 찍혔든 이건 유효한 표입니다라고 미친놈의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 하라고 거기 앉혀놨습니까? 그리고 8장을 무효 표시한다고 잘못되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걱정한 거는 자기네들 판결이 그러면 들쑥날쑥해서 나오니까 들쑥날쑥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무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유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와 저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의 허수아비로 옆에 있는 장식품으로 우리들이 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재검표 과정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나오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노태학은 물러가라! 이 정도 속도로 하면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선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누가 하냐 하면 아마 이제 김명수가 지명을 한 거로 해서 선관위원장에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장관급이고 다음에 정부의 5부 요인이에요. 5부 요인이에요. 이자가 대한민국에서 의전을 볼 때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겠지만 대통령 밑에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한국 사람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의전을 해야 되는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노태학입니다. 그래서 노태학이 임명이 되려면 국회에서 임명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이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한 거는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게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깨끗하고 엄정한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법원의 기록에도 나온다. 4.15 부정선거라고 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4.15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15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냈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앙선관위가 깨끗하고 옳은 기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미친놈이 얘기하셨는데 미친놈이죠. 우리가 150건을 그 앞에 제일 먼저 제기한 소송이 저의 소송이에요. 저의 소송을 며칠 만에 해야 됩니까?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돼요. 선고를 해야 되는 거를 180일 이내 6개월이 아니고 27개월 동안 끌었어요. 27개월 동안 끌고 별 되지도 않는 소리로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누가 적고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하게 돼 있어요. 대법관들이 해야 되는데 이놈이 대법관이야. 이놈한테 올라간 선거 무효 소송도 이자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일 빨리 한 게 728인데 10월 28일이라고 해도 27개월입니다. 27개월인데 이자는 그 뒤에 또 판결을 내릴 거니까 6개월을 훨씬 더 넘겨서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안 한 게 누구예요? 인용 판결을 내려야 되는 놈이 이놈이에요. 이 노태악이야. 노태악 이자가 자기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용을 하지 않은 되지 않은 짓을 해놓고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도 인용받은 것이 없어. 인용이라는 게 뭐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법관들이 이거 무효가 맞습니다. 선거 무효가 맞습니다라고 땅땅땅 망치를 두드린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 그걸 보고 이자가 미쳤구나. 미쳐도 너무 심하게 미쳤구나. 얼굴도 두껍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한무치 노태악은 당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자 이제 우리들의 싸움이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승리!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승리의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저는 이것을 듣고 싶은데 저 옆에 지금 노태악이가 여기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문이 여기 하나는 아니겠지만 또 우리가 차 좋은 거 제네시스 90 아시죠? 그게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봤다가 도망가려면 탁 잡아가지고 저쪽 물에서 잡아서 폰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사진 자, 한번 될까요? 우리가 재판정에서 우리의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옳았습니다 하고 땅땅땅 쳐주길 바라고 우리가 2년 7개월 동안 27개월 2년 3개월 동안을 애를 썼습니다. 그놈들을 믿은 제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양심을 믿은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너졌는데 이 대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봐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법원의 재판을 3심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네요. 군법회의는 2심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재판은 3심제예요. 유일하게 단심제로 하는 것이 딱 한 번 재판으로 땅땅땅 두드려서 끝내는 게 뭐냐면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이렇게 한 이유는 6개월 안에 빨리 재판을 받아야지 된다. 왜냐? 아니 임기가 4년인데 이거 지금같이 한 2년 7개월 3년 만에 땅땅땅 두드려서 민경욱이 옳았어요 하더라도 3년 동안 가짜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이 법을 만들고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신창이 말이 안 되는 판결문로 해서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평생 이 사람들이 사는 평생 혹은 죽어서도 이 대한민국의 그 법률사에 두고두고 조롱을 받을 그런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대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가 3년 동안 부정선거, 사전선거가 잘못됐다라고 막 떠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저를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그 죄목은 뭐냐? 1. 선거법을 위반했다. 2. 업무를 방해했다. 3.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저를 어디에다가 고소 고발을 했느냐? 경찰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등포 경찰서에 가서 무려 4시간 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물론 조사를 받는 제 입장은 매우 좋았어요. 잘 됐다 이놈들아, 나를 불렀어. 그러면 경찰들 앞에서 먼저 경찰부터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왜 사전선거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가서 4시간 동안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사전선거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송치하지 않겠다. 송치하지 않겠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검토를 했더니 법적으로 따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검찰로 보내지 않겠다.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훌륭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쯤에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무조건 이 재판하고 똑같이 두 번째 검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또 그걸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을. 아니 경찰에서 어련히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그거를 검찰까지 가져온 이유가 뭘까? 거기에 또 이유가 있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검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자기네들이 봐도 민경욱 한 얘기가 다 맞거든. 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뭐가 와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판에 넘기는 게 기소입니다. 근데 기소를 하지 않겠다. 불기소 처분. 그럼 우리는 난리 난 거죠. 우리는 벌써 경찰과 검찰이 사전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한 민경욱의 이야기는 문제가 없다 라고 판정을 한 거니까 우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족한 줄 알아야지. 또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 안 돼.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져갔습니다.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어요. 그거는 3번, 그러니까 재판을 3번 받는 거하고 똑같이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에 마지막 결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갈퇴까지 간 거예요. 갈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하는 입장을 내가 잘 봤는데 이걸 이제 내가 나중에 이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한 놈이 여기 있는 노태학입니다. 이 노태학 이놈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경찰은 자기 말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검찰에도 자기 목소리가 통하지 않으니 자 그러면 고법까지 가겠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나 대법관들의 후배고 아래에 있는 놈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알지? 잘 알아서 판결을 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봐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경찰에서도 죄가 안 되고 검찰에서도 죄가 안 된다고 그런 거를 아니 대법관이 와서 고등법원에다 넘기나?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고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번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놈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하니 법원 조직을 이용해서 이게 나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한 사람들이 그런 놈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대법관감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3명의 그 고등법원 법원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이름을 나중에 이름 지금 없어요. 나중에 기억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반드시 대법관들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 이유 없음 기각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사법체계 경찰, 검찰, 판사 중에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아직 어둡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에 고발 고소하고 검찰에 이의 신청하고 다음에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놈이 누구라고요? 노태학입니다. 이 악질이죠. 악질!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감추려 했던 악질 노태학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리고 이 노태학은 지금 그 자리에 5번째 죄입니다. 노태학은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자, 대법관까지는 갔다 그래요. 자, 대법관까지 갔는데 감사합니다. 선관위원장을 바꾼 것이 누굽니까? 바로 2차에서 만든 거죠. 노정희 집에 가서 우리가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갔어요. 그것도 똑같이 지금 이 노탁 집에 와 있는데 노정희가 물러가니까 다음번 선관위원장이 필요했습니다. 다음번 선관위원장을 뽑으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좀 덜 악질스러운 사람을 임명을 했어야죠. 덜 악질스러운 놈을 임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8장의 이 관리관의 인이 없는 8장의 투표용지를 이거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악질 노태악을 그 후임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근데 그 후임을 누가 지정합니까? 김명수가 지정을 해요. 김명수가 지정한 거예요. 근데 이름이 누굽니까? 노태악이? 김명수의 술친구예요. 아, 술친구. 그러니까 자기랑 가까운 사람, 이 노태악을 거기다 임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150건의 무효소송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맞다는 얘기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깨끗한 곳이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거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자격자 노태악은 물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은 그러네요. 6개월 안에 빨리 재판을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노무현도 선거 무효 소송은 다른 쟁송,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줬죠. 재검표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표를 빨리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집어넣었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빨리 할 수가 없었고, 다음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뭐 일장기 투표 1000장, 배춘희 투표지 양쪽에 이 여백이 안 맞는 거, 이런 불량품들이 많이 들어갔다. 중국 놈들이 만들어서 깨끗하게 처리를 못했다 그랬더니 이걸 열어보는 순간 죽으니까 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밀려서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27개월 만에 우리가 재판을 하고 14개월 만에 재검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1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왜 법을 어기느냐? 대법관들이 법을 어기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빨리 재검표를 하라. 다음에 지금 있는 놈들, 우리 그때 있었던 놈들이 있어요. 김모식이 노정희 해서 4명의 배정된 대법관들이, 이놈들이 보니까 재판의 뜻이 없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피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냈으면 이 사람들도 이런 이유로 이게 이유 없다 해서 그런 만약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하더라도 저는 그게 인용이 될 줄 알았고, 인용이 안 돼서 기각이 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쓸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피 신청서와 진정서를 내자마자 한참 있긴 있었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신청을 기각함, 5글자 신청을 6글자 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을 올린 놈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놈입니다. 노태악 물러가라! 노태악. 아니 여러분, 우리 어느 사회가 이 자정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훌륭한 그룹이 되고 훌륭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속겨내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 조직에서 몰아내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자는 분명히 동료인 대법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잘못한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너희들 민경욱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시끄러워.
그래서 그렇게 길게 쓰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6글자로 썼어요. 신청을 기각함. 이런 자입니다. 동료의 잘못을 쟁취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덮어주는 6번째 했는데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하네. 이거를 덮어주는 자격 없는 노태악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기각한다는 그 결정문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자, 8번째. 여러분.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이 자는 어떤 자냐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결을 한 역사의 죄인입니다. 지금 있는 14명의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150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하나하나 지금 이유 없다 그러면서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신청을 했더니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뭐 심리도 하지 않겠다, 심리를 연기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마디 해놓고 민유숙이라는 자가 도망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심리를 한번 여는데 심리 뭐 변호사 얘기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듣겠다, 우리는 다음번에 판결을 한다, 그런 거 얘기만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민유숙까지 모든 14명이 돌아가면서 이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자도 마찬가지로 쓰면서 이 판결문을 쓰면서 4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다고 있었던 부정선거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질 수 없죠. 절대로. 우리는 피로 쓴 겁니다. 피로 우리의 마음에 돌에 새긴 거예요. 그런 것을 잉크로 쓴, 쩍쩍 이렇게 갈라서 친 그 글씨를 쓴 그 판결문으로 지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 사실은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길게, 더 악독한 방법으로 했다는 사실이 우리 역사를 타고 면면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명천지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여기도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죠. 그 엄청난 대리석으로 된 대법관 자리, 또 선거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결정을 하고 판결문을 쓴 이 악질 중에 악질, 노태악은 물러나라! 몇 번째로 제가 이 사람의 죄를 묻는 것은, 저는 이자도 50억 원 클럽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래도 명예가 있어요. 한양대학교라는 학교에 대한 명예도 있고, 대법관이라는 명예도 있고, 판사라는 명예도 있어요. 다음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대한 명예도 있고, 여기 자기가 낯짝이 있다면 이 이웃들한테 지금 이런 피해를 끼치는 데 대한 미안함, 그런 낯짝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한 번 할 때입니다. 한 번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재선이 돼야 된다. 다음번에도 시장이 돼야지 우리 밀던 사업을 계속 밀어주지, 다른 놈이 되면 이거 개판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김만배를 비롯한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중앙선관위에 선을 대라, 라인을 대라. 내가 평생토록 그놈이 배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가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쪽에 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유동규라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선거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있는 놈, 어떤 놈이 중요한 놈인지 나한테 손을 대라.
그러면 평생 이놈이 배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 말은 뭐냐? 엄청난 돈을 주어서 이 사람의 입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10억 원을 벌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이 잘리면 안 돼. 잘리면 안 돼요. 거기서 잘리면 안 되고 거기에서 파면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있기 위해서는 파면당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아니고 50억 원 한꺼번에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 영혼을 팔아도 됩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았습니까? 권순환. 다음에 조재현이 이런 사람들 다 잡았잖아요. 50억 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재현한테 50억을 어떻게 주지? 이러니까 걱정 마. 내가 다 손 쏘놨어. 어떻게? 집을 사줬어. 아니 누구 집을? 조재현 대법관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조재현의 시집간 딸의 이름으로 집을 50억 원짜리 사줬어. 그거 걱정 안 될까요? 걱정 마. 그 집의 주인도 내 이름으로 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50억 원을 줬다는 거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50억 원 클럽, 50억 원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50억 원을 벌 수가 있습니까? 저도 맞벌이라는데 그 돈이 없는데 50억 원은 엄청 죽을 때까지 못 버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줘요? 주면 자 50억 원이 우리한테 큰 돈이에요. 하지만 1조 원 여러분 1조 원씩 돈을 수조 원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5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냥 큰 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한테 100만 원 쓰라 그러면 100만 원 어디 가서 쓸 수 있겠죠. 하루 여기 계시는 분들 밥 사주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넘을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이거를 매일 써라 그럼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쓰기 어려워요. 이 옷도 100만 원짜리도 있겠지. 근데 이거 100만 원짜리 사입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마음이 쫄보라서. 자 그래서 100만 원씩을 그러면 쓴다고 합시다. 오늘 쓰고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해서 계속 100만 원씩 쓰면 얼마 동안 써야지 1조 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1조 원? 몇 달이나 쓰면 1조 원이 될까요? 몇 년이나 쓰면? 정답! 2840년이에요. 100만 원씩을 매일매일 2840년 동안 써야지 1조 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날부터 100만 원을 매번 썼어도 아직까지 못 쓰는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0억 원씩 10명만 잡는다 그래도 500억 원이에요. 500억 원으로 온 세상의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50억 원으로 500억 원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돈 줄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50억 원을 받은 사람 중에 이 노태악이 있거나 아니면 50억 원을 받은 놈들 권순환이 됐건 노정희가 됐건 이 절대로 이 사람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 50억 원 클럽에 그런 사람들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50억 원 클럽 자격증을 갖고 있는 노태악은 물러라! 물러라! 10가지 중에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이 노태악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뭐를 물었냐? 자, 화살표 투표용지, 배춧잎, 배일여화, 배춧잎, 일장기, 여백화, 화살표 이 4가지 투표용지가 6.28 재검표에서 나갔는데 이 재검표에서 온 이 투표용지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노태악 이 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자가 뭐라 그랬느냐?
화살표 투표용지에는 스티커가 붙은 채로 인쇄가 된, 인쇄라기보다는 프린터에서 프린트가 된 그런 투표용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됩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맞을지 몰라요. 이 뭐냐면 투표지 앞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는 뭐냐면 롤지로 되어 있습니다. 롤지, 이렇게 큰 롤지로 되어 있는데, 그 롤지는 사전투표에 프린트를 하는 그 종입니다. 인쇄용지예요. 그 인쇄용지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풀리니까 그 앞에 우리 두루마리 화장지 앞에 이렇게 풀칠을 내놔서 붙이듯이 그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요만한 스티커를 붙인데, 스티커 안에 빨간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있는 게 있는 거를 떼지 않고 인쇄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줬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사람 지금 뭐라 하냐면 이 형편없는 불법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 화살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라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화살표 스티커기 앞에 붙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 스티커 시뻘건 게 붙어 있는 투표용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거기다 투표하십니까?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걸 주는 놈도 미친 놈이고, 아니 그거를 거기다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집어넣는 사람도 저는 미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친 놈이란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걸 잡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너 공무원인데 선관위 놈이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봐, 나한테 이런 걸 줬어, 이 자식 딱이나한테 맞아. 이렇게 야단을 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주장하는 거는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는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프린트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말아버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 투표록에도 작성을 하고 다음 새 거를 갖다 주고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화살표 투표용지는 프린트가 됐건 아니면 스티커가 붙어 있건 그 불법 투표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투표용지가 제대로 된 유효한 투표용지라고 말한 저 정신없는 노태악은 물러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법조문, 수십만 개의 법조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선거법 225조를 고르겠습니다. 선거법 225조는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가장 필요한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손을 드세요. 손을 들면 우리는 가장 똑똑한 판사들로 하여금, 그게 누구예요? 대법관들로 하여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얼마예요? 180일, 6개월 안에 다른 거에 우선해서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빨리 가라고 그래서 연설을 못하겠네. 여기 박윤선 부르셔요. 예. 자, 그러니까 180일 이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제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25조입니다. 근데 이게 225조를 이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왜 큰일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은 딱 한 번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동원이 돼서 50억 원 준다고 그러니까 50억 원 받고 딱 한 번 이게 중국에 연락해가지고 일장기 투표용지 1000장 만들고 그러는 일을 시키고 이번 한 번 먹고 떨어지려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관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비만 한 1억 5천 들어갔어요. 돈을 벌어도 모자라는데 제 돈으로 1억 5천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또라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라이라는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흘린 눈물, 땀, 미국을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 허름한 호텔에서 있으면서 몸무게가 86kg까지 쪘어요. 라면만 먹어가지고. 자, 그런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소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선거를 하다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선거소송을 제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벌써 한 명이 이번에 6개월 안에 하도록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그 결정을 뒤집고 27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고도 아무 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대법관 이 미친놈들도 똑같이 선거무효 소송은 세워라 내워라 5오라 뭐 이러고서 지나갈 거예요. 예? 세워라 내워라 5라 6라 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거 부정선거를 딱 한 번 저지른 이 양정철이 같은 놈들, 이놈보다 더 큰 죄인은 이 천대엽, 노태학, 조재현, 이동원 같은 놈들입니다. 왜냐? 이들은 부정선거를 제도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천장에 나와도 벌할 수 없어요. 벌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당신네들이 판정을 내려서 그게 판례로 남았는데 무슨 소리요?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정선거는 K선거로 우리들 앞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K팝이 있듯이 우리는 K선거라는 게 있는데, K선거는 한 지역구에 투표용지 1000장쯤은 집어넣고, 화살표 투표용지도 집어넣고, 대충 투표용지 정도는 집어넣고, 그래도 대법관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 이게 K보팅이다, 한국식 선거다, 이런 불명예를 전 세계에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자들은 부정선거를 영속화시켰습니다.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일 앞장에 선 놈이 부정선거를 판결한 대법관이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범죄인인 노태학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무려 10가지의 노태학의 죄의 진상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문 225조를 판례로서 사무화시킨 이 대법관, 특히 이 노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학이 그 자리에 있도록 봐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휴일날 이렇게 와서 그냥 들으면서 그냥 편하게 있도록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곳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도록, 여기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웃들한테 창피해서 자기가 그만두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우리가 매몰차게 몰아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국 모든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모든 국민,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우리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이 10가지의 죄를 지은 노태학은 당장 물러라!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고